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2020년도 2학기, 가을 학기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강의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이 해당하는 강의에 대해서 강의 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수업은 이제 통계 및 이제 머신러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좀 크게 보면은 5가지의 큰 틀에서의 토픽들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논문들을 제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강의지를 마지막에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수강생분들께 원하는 바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으면 하는 바들을 평가에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평가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머신러닝 관련된 기본적인 가장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토픽들을 좀 커버를 하고요. 그렇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가지 방식의 크게 보면 시험 포함해서 3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은 크게 보면은 이제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고요. 첫 번째는 차원 축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커널 기반의 학습 방법론들, 세 번째가 이상치 탐지, 노벨티 디텍션, 네 번째가 앙상블, 5번째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요 각각의 5가지의 토픽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들을 다룰 것인지가 이제 3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했었던 내용들에서 줄어드는 건 없고 아마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을 텐데 이게 강의가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라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 강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할 텐데요. 우선 저는 이제 이 강의의 담당 교수로 강필성 교수입니다. 산업경영공학부의 부교수이고요. 연구실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창의관 801A호에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이름이에요. 필성 언더바 KANG인데 여기에 있는 언더바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이픈으로 쓰면 메일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주소 정확하게 타이핑하고 저한테 수업 관련된 얘기들 또는 뭐 건의사항들 웬만하면 뒤에서 나오는 이제 슬랙 채널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텐데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민망하다 또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메일을 보내주면 됩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지간해서는 슬랙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홈페이지는 블랙보드를 쓰지 않고 GitHub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GitHub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뒤쪽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IME 654 빼고 제 GitHub 페이지인데 이 GitHub 페이지에 지금 보면 리포지토리가 핀드 리포지토리가 보통 6개 나오잖아요. 첫 번째 게 학부 수업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수업입니다. 다만 이번 학기에 제가 공학대학원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IME 654예요. 실제 수업에 대한 수강 코드 기준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ITX 504가 아닌 IME 654가 여러분들의 강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강의 노트들은 이제 과거 기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는 첫 번째 토픽만 올라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강의 자료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이 실러버스에 대한 슬라이드하고 비디오 설명도 지금 이거를 제작하는 대로 올려놓을 것이고요. 튜토리얼 리소스라고 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고려대학교에 부임하고 나서 2015년도부터 지금 같은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자료들을 축적을 이제 수강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평가 목적반 그 다음에 이후에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교육 자료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 반 이렇게 해서 15년도하고 16년도에는 튜토리얼 자체를 이제 비디오
아니면 파이썬을 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려놨고요. 요청을 했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각각의 학생들이 튜토리얼 노트를 블로그 게시글처럼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특정한 방법론에 대해서 튜토리얼 비디오, 튜토리얼 노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것들이 전부 실제 과거 수강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연구실에 이미 졸업한 선배들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관련해서 방법론들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튜토리얼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뒤에서 설명드리는 과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드시게 될 거예요. 강의 이 비디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연구실에 그 통합 채널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고려대학교의 DSBA 채널이고요. 유튜브 채널 지금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검색창에다가 DSBA 검색하면은 저희 채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채널에 보면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 고려대학교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레듀에이트 IME 654라고 되어 있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생성을 위해서 우선 첫 번째 강의 자료만 올려놨는데 이 강의 재생 목록에 계속적으로 강의 영상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토픽인 차원 축소에 대한 가장 오버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올라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에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강의를 최대한 그 스케줄이 있긴 한데 그 스케줄보다 먼저 올라가는 강의들을 빨리빨리 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중에 학기 말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몰리지 않도록 스케줄링을 여러분들 자체적인 스케줄링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소통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그 공지사항들을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수강생들의 소통은 슬랙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슬랙 채널은 ime654-koreauniv.slack.com이고요. 여러분들 그 수강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되면 해당하는 이 슬랙 채널에 대한 초청 링크를 각자 이메일로 송부를 할 테니까 이메일 저기 체크하시고 링크 받으면 바로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수업 운영에 대한 질문은 웬만하면 슬랙을 통해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비슷한 질문들 여러 번 하게 되면 제가 답변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Q&A에 해당하는 파트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채널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답변을 달아서 모든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 요 제너럴 채널에는 주로 저희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는 어떤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토픽들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텍스트북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책을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강의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추천 페이퍼들에 대한 리스트들은 제가 다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강생으로서 개인 각각에 대해서 자기소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 슬라이드로 5페이지 정도 PDF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까 표현해줬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정보는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에 학과, 대부분이 산업경영공학과겠지만 간혹가다 이제 탁과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혹시 모르니까 급한 연락을 위한 휴대폰 번호,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일 경우에도 여러분들 학생들 얼굴 잘 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이라서 거의 지금 볼 기회가 없어서 최근에 찍은 사진들 보고 나중에 학생이 밖에서 인사했을 때 저와 같이 내 수업 들었던 학생이구나 제가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평가 관련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시험은 2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한 번만 볼 것이고요. 앞 세 장의 A4 여기서는 A4라고
또 사이즈가 명시가 안 됐네요. 뭐 전지에다가 해올까봐. A4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로 3장이니까 앞뒤 6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3페이지가 아니라 3장이니까 6장입니다. 앞뒤로 6장이라고, 앞뒤로 6페이지, 그리고 장수로 3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끔씩 뭐 이렇게 그 치팅페이퍼 조그맣게 써오는데 치사하게 이렇게 써오지 말고 그냥 제대로 A4에다가 앞뒤로 써오세요. 단 복사는 안 됩니다. 복사나 프린트 안 됩니다. 직접 손으로 써오세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쓰다가 전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팔 근육과 펜을 여러분들의 학점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학기에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대학원 수업에서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토픽이 이제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5분, 최대 5분짜리의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채널로 업로드 하도록 하세요. 기한은 특정한 토픽, 제가 이제 공지를 할 겁니다. 어떤 토픽이 끝나면 자 이제 토픽 끝났으니까 유튜브 영상 올리십시오 라고 공지를 할 텐데, 그 공지가 된 날짜 이후에 이틀 뒤입니다. 그래서 48시간 내에 업로드를 해주고요. 그 업로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상을 업로드하냐면, 이게 작년에 이제 비전형 데이터 예시예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 보이실 텐데, 짝으로 이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그냥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파트너한테 설명을 하세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너한테 직접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너무 멀리서 아예 안 만날 수는 없겠고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거를 캡처를 하든지, 서로 뭐 줌이나 구글 미팅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같이 촬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같은 시점에 같은 장표를 보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기준에서 25%를 차지를 합니다. 이거를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냐면요.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리서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 자격증을 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교수나 교사나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증을 받은 건 아닙니다. 교육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처음 임용이 됐는데, 임용이 되면서 좋은 마음 반, 그 다음에 덜컥 이제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도 교육학이나 교육법, 교수법에 대해서 배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고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유명한 책들이나 다큐멘터리들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한 분이 안 계시는데 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조벽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굉장히 교육학 쪽에서도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들도 지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험을 여전히 10년째인데 여전히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올 초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특히나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그 차량 안에서 별로 이렇게 진동이 없으니까 논문을 읽던 뭐 책을 읽던 또는 뭐 잡지를 읽던, 정 안 되면 이런 이제 유익한 뭐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던 이러면서 시간을 들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거의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뭘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냥 EBS 다큐멘터리를 이제 연 단위로 결제를 해놓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마치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관심이 갔고 한번 꼭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그 방법론을 알게 된 다큐멘터리가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라고 해서 1부부터 총 6부작인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5부의 말문을 터라라는 5번째 내용에서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아무나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관련돼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민족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히브루트 학습법이라는 게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논문을 읽는 거에 대한 효율성은 아무리 높아봤자 5에서 10% 정도랍니다. 거기에 시청각 수업 듣기까지 해서 25% 정도 되겠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서로 설명하기랍니다. 그거는 여기서 뭐 굳이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 90%까지 이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 각각의 그 교리를, 본인들의 그 종교에 대한 교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짝으로 서로 쌍을 이루어 가지고 한 사람이 읽은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상대방도 역시 본인이 읽은 걸 본인의 파트너한테 서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학습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대학원 수업에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보시면 강의를 온라인이라고 해서 대충 할 생각 없고요. 최대한 열심히 할 겁니다. 여기 평가에도 학생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이걸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유튜브 과제를 통해 학습하는데 도움을 많이 얻었다. 이거는 그냥 좋게 얘기를 해준 거고, 가장 학생의 본심을 나타냈던 평가는 저는 이 18번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 강의마다 동료에게 수업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 이게 사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에요. 매우 귀찮았다. 당연히 귀찮죠. 저라도 귀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기 싫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게 내 몸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예전에는 프로젝트도 했었다가 개인별로 논문도 써봤다라고 했는데, 논문을 쓰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 텀 프로젝트인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첫 학기이면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논문부터 쓰라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후반부에 소개가 되는 토픽들은 해당하는 토픽들을 읽고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서 자기의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까지 학기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시작하는 한 가지의 또 다른 평가 방식입니다. 뭐냐면 연구 논문을 리프로덕션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타인의 연구 논문 재현. 굉장히 진부한 얘기인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바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뭐 천재급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저 포함해서 다른 좋은 논문들을 읽고 그 논문들을 직접 구현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나만의 아이디어를 이제 찾아가는 그러한 축적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보면 아까 앞에서 5가지의 토픽이 있었죠. 각 토픽들 대주제입니다. 소주제가 아닌 대주제마다 하나의 매우 훌륭한 페이퍼를 찾으세요. 최소한 좋은 페이퍼를 찾으세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는 제가 우리 연구실 신입생들한테 이제 교육 용도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이 노션 페이지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첫 학기인 학생들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을 찾아서 논문을 잘 읽고 그 논문에 대해서 내용과, 여기서 보면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는 파이썬 코드를 블로그 웹페이지 포스트 형태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총 5번이 이루어질 때고요. 어떤 식으로 그 웹 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2가지의 이그젬플을 여기서 제가 제공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 코드가 존재해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건 당연하지만 저자가 제공한 코드를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자 코드가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은 저자가 제공한 코드와 논문을 읽고 자기가 직접 이해해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새로 생산한 코드 사이에 차이점을 비교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현을 완벽하게 다 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재현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성능을 내가 재현했을 때 논문에 해당하는 성능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논문에 나오는 퍼포먼스들은 정말 극한으로 본인들한테 제일 유리한 상황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육성으로 욕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빨리 수업을 듣고 논문을 재현하고 싶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전자의 학생들은 굳이 이 수업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좋은 수업들 많으니까요. 본인의 몸을 고생시켜가면서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과목을 잘 찾아보시고요. 후자인 학생들은 같이 한번 열심히 잘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학생들한테 보통은 첫 시간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좀 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영상으로 모두가 공개되는 영상에까지 올리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저는 하진 않고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로 저를 한번 만나게 된다면 제가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스케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주차 중에서 8주차가 노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추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수업이 없다라고 치면은 중간고사 없으니까 그냥 저는 스케줄대로 강의를 계속 올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종 시험 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 강의와 논문을 리프로덕션 하는 것들을 제가 그 기한을 정해드리면 그때 안에 잘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가 첫 학기인 신입생들이라면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 관련해서 어떤 논문을 먼저 좀 읽어봐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저희 연구실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 용도로서 제가 이제 작성한 자료인데 굳이 뭐 연구실 신입생들한테만 보여주고 남들한테는 숨길 게 아니니까 이 노션 페이지, 링크된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소위 말하는 소타 논문들이 아니라 그래도 머신러닝 쪽을 좀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정도는 기본으로 또는 기초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논문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하세요. 해당하는 논문들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저희 연구실 기준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 가장 펀더멘탈이 되는 논문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그 실러버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한 학기 동안 같이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